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몰상식한 것이죠. 왜냐하면 공손이 없어요. 예, 공손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계속 자행이 되는 그런 사회라면 바로 그 이상적인 바라모형 아니죠. 이상적인 사회 아닙니다. 바람직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손이 없는 발화 전략은 전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략에 다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손이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것이 이게 공손이 상위에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저 공손 위에 위치한 것이 바로 윈윈 균형입니다. 상대가 너무 공손해도 뒷맛이 개의치 않는 것이 대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공손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세요? 예. 하여간 뭐 너무 이렇게 공손하면 제가 이제 뭐 기분이 좋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제가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너무 공손한 사람을 만나면. 예, 그래서 서로 좀 이렇게 그 편한 관계가 좀 좋은 것이지 이게 너무 그 공손하면 예, 하여간 좀 그 제가 저 사람이 나에 비해서 너무 희생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맛이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공손하면 상대가 너무 손해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이고요. 대화 참여자는 이상적인 상태라면 즉 대화 참여자가 양심적이라면 모두가 만족하는 대화를 원하며 그래야 뒷맛까지 깨끗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저 윈윈 균형이 중요한 것이고요. 최상위에 위치한 것은 사회 가치입니다. 사회 가치에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인 발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그 저 사회 가치가 없는 것, 뭐 도둑질을 하다든지 사기를 치자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회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여간 좋은 대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가치에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인 발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회 가치부터 가장 최상위에 있는 사회 가치부터 하나하나 살펴보죠. 자, 사회 가치는 가장 상위에 위치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 가치란 가장 상위에 위치했죠. 그 이상적 모형에서 그 발화 모형에서 사회 가치란 그 발화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뜻하는 말로서 법률, 도덕 따위의 사회 규칙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법률, 도덕 이런 게 사회 가치예요. 예, 아무리 합의 규칙들을 잘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가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면 즉 사회가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면 이상적 대화라고 할 수 없겠죠. 가령 그 도둑들 아까 예를 들었죠. 도둑들끼리 도둑질하자는 공모하는 상황을 살펴보면 그들이 아무리 협력적인 협력의식을 잘 사용하고 발화 전략을 잘 사용하며 제한 목적을 잘 달성하고 공손하게 말하고 서로 윈윈 균형을 도둑질한 것을 균등하게 배분하자 등을 잘 맞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이상적 발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회에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기에 사회적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가치가 가장 높은 순위에 있는 것이며 사회 가치의 결격이 없어야 이상적 발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번에 윈윈 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상위에 위치한 윈윈 균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윈 균형이란 대화 참가자 모두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화 참가자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이고 대화 참가자 모두가 불만이 없는 상태입니다. 모두가 만족하고요. 모두가 불만이 없는 상태. 이런 게 윈윈 균형이 되겠습니다. 발화나 대화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참고로 윈윈이 있다면 윈 루즈, 루즈 윈, 루즈 루즈가 있을 것입니다. 윈 루즈와 루즈 윈은 불균형의 상태입니다. 어느 한쪽이 발화 목적을 달성하고 어느 한쪽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한쪽은 불만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2인 대화라고 가정하면 윈 루즈는 화자 1이 발화 목적을 달성했으나 화자 2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고 루즈 윈은 화자 1이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화자 2가 발화 목적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루즈는 균형 상태이긴 하지만 대화 참여자 모두가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고요. 윈 루즈, 루즈 윈, 루즈는 반드시 발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참여자가 나오는 구조이며 그래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윈윈이 서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윈윈 균형은 실제 대화 세계로 가면 훨씬 복잡하고 개별적입니다. 윈윈 균형을 분석할 때 대화 자체만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대화 참여자 간의 인간관계,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인데 실제로 이것은 매우 복잡하게 자, 30년 동안 친한 사이에 30년 지기, 아주 친한 그 친구를 지기라고 그러죠. 그 사이의 대화를 분석하려면 30년 동안에 둘 간에 있었던 일, 가끔 있었던 배신감을 뛰어넘는 극복이나 무마의 사례, 그 일로 인한 끈끈함을 등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 30년 지기가 두 명이 만났는데 한 명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은 되게 불만을 가질 것 같은데 실제로는 불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30년 동안에 쌓아온 우정이라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30년 동안 들어와도 이 사람이 불만이 없거나 뭐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하여간 좀 복잡하고 개별적이지, 예, 이게 뭐 일반화돼서 그렇게 좀 설명하기는 어려운, 예,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에 그런 관계를 알아야 이런 거를 파악할 수 있는, 윈인지, 윈루즈인지, 루즈윈지, 루즈루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윈니 균형은 매우 개별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만이 없을 것 같은 대화에서도 심한 불만을 느끼는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둘 다 대화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되게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대화가 있을 수가 있고, 불만이 있을 것 같은 대화에서도 그간의 은혜 등을 고려하여 불만을 느끼지 않는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 사람은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그간의 은혜를 되게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예, 이런 대화 참여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윈니 균형은 이상적인 것입니다. 대화 참여자에게 설문을 통하여 알아낼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집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대상으로 삼기에는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복잡하고 개별적이기 때문에, 예, 난점이 있지만, 그래도 대화나 발화에서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둘 다 불만이 없는 상태, 예, 이런 것이 바람직한 대화라는 것에는, 예, 큰 이견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윈니 균형은, 예전에 보면 스티브 코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티브 코비가 지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게 이제 1999년 한 세기 말쯤에 아마 유행을 했던 그런 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책을 통해서, 윈니 균형이 그때 이제 그 책에 나온 개념이 윈윈 균형이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윈윈 전략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서로 간에 승리할 수 있는 서로 간에 서로 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추구해라 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 책이 이제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윈윈 균형을 윈윈 전략을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윈윈 전략을 윈윈 균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상적 발화 모형에 제가 도입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공송경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공손 경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공손 경률은 공손의 바로 이제 우리 세 번째 칸에 위치한 세 번째 상위 칸에 위치한 사회 가치와, 그다음에 두 번째 윈윈 균형 아래에 위치한, 그런 등급인데요. 공손의 문제를 대화에 작용하는 원리로 보는 여러 학자들은 공손이 어느 보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공손 원리의 하위 경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공손 경률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리체의 것인데요. 유명한 것이 한 표현이 공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별하기 위한 화용성의 기준으로 간접성의 기준, 부담 이익의 기준, 선택의 기준,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실은 그 아래 요 원리가 더 중요합니다. 하여간 어쨌든 이 원리를 이제 발견하게 된, 그런 기준은 간접성의 기준이란 화자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라수반 행위와 그 목표 사이의 거리, 즉 간접성의 정도가 클수록 공손하다는 것이고, 부담 이익의 기준이란 화자가 청자에게 주는 부담의 정도가 작고 이익이 많을수록 공손하고요. 자, 다음으로 선택의 기준이란 청자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여지가 많을수록 공손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리치는 공손 논리의 하위 경규를 나타내었는데요. 자, 리치의 공손 논리 보시면 요령의 경률 1번,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그 다음에 동의의 경률, 동정의 경률까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의 공손 원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화용론을 배웠다고 하면
두 번째로 유명한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가장 유명한 원리는 그 아래 이제 협력 원칙이 나오거든요. 협력 원칙, 협력 경률이 나오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래 배우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유명한 경률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리치의 이거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의 공선 원리, 요령의 경률, 관용의 경률, 칭찬의 경률, 겸양의 경률, 동의의 경률, 동지의 경률 이렇게 6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한국을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높임법도 되게 발달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이 대단히 좀 공손하고 다른 나라는 그야말로 뭐 공손하지 않은 채로 그냥 힘 있는 사람이 다 돌도끼로 때려 죽이고 다 모든 걸 갖는 그런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는 되게 국수적이고 되게 좁은 생각이죠. 그 외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공손이 없을까요? 아무리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옷도 제대로 못 걸치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과연 공손이 없을까요? 공손이라는 건 전 세계에 다 있습니다. 있고, 그 훨씬 이제 우리가 서양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게 서양 사람들의 매너라든지 이런 걸 되게 좀 부러워하잖아요. 즉 그 사람들에게 공손의 개념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 높임법을 쓰는 한국 사람들보다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좀 그런 수준이 높다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꼭 무슨 높임법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여간 그런 그 공손에 관련된 것을 좀 보편적으로 볼 때 가장 좀 그 공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끝에 만들어낸 것이 바로 이 6가지 경률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령기 경률을 볼까요? 이게 텍트 이거 지금 가려졌는데 TACT예요. TACT. 그래서 텍트라는 게 요령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눈치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요. 재치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률은 눈치의 경률, 재치의 경률 이렇게 다 번역이 되는데 저희는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저 요령의 경률로 그렇게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은 최소화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은 최대화하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부담 최소, 이익은 최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용의 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의 경률은 자신에 관련된 거예요. 즉 화자에 관련된 것. 화자의 이익은 최소화하고요. 화자의 손해는 최대화하고. 즉 손해, 이게 부담, 비슷한 말인데요. 자신의 화자의 부담은 화자의 손해는 최대화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제 칭찬의 경률을 보면요. 이게 다른 사람에 관련된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은 최소화하고 칭찬은 최대화하고요. 자, 반대로 이제 겸양의 경률은 역시 이거 화자 자신에 관련된 거네요. 자신에 대한 비난은 최대, 칭찬은 최소화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동의의 경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의 경률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 최소,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동의는 최대. 자, 제일 밑에 있는 동정의 경률 같은 경우에는 이건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반감을 최소화하라고 동정은 최대화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1에 제시된 6가지 경률들은 뭐는 최소화라는 소극적 공손 표현 1과 뭐는 최대화라는 적극적 공손 표현 2가 한 짝을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소문자로 작은 소문자 로마자 숫자요. 1, 2로 이루어져 있는데 1이 이제 소극적 공손 표현이고 2는 이제 적극적 공손 표현이고 1은 이제 최소화하라는 표현. 그 다음에 2는 이제 최대화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저 소극적 공손 표현, 적극적 공손 표현 이런 것도 잘 모르실 거예요. 소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 있죠. 바운더리를 지켜주는 게 소극적 공손 표현입니다. 바운더리요. 영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적극적 공손 표현은 자신의 직위를 지켜주는 것, 지위를 지켜주는 것, 이게 어떤 사람의 지위를 지켜주는 게 적극적 공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어떤 사람의 바운더리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소극적 공손, 소극적 체면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소극적 체면, 하여간 그런 체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화형론 책에 공손 부분 읽어보시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적극적 공손 표현은 이제 다른 사람의 이제 사회적인 지위를 지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운더리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좀 소극적인 면을 좀 지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그러고요. 예, 그 사회적인 지위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예, 그런 것은 이제 뭐 사회적인 지위를 인정해주거나 예,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좀 그 사회적인 그런 그 적극적인 모습, 예, 이런 것을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 공손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바운더리를 침해받았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때 더 기분이 안 좋으세요? 즉, 소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할까요? 적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할까요? 예, 요거는 소극적 공손 표현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가지 표현 중 1형, 즉 소극적이 2형, 적극적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극적 공손이 적극적 공손보다 더 비중이 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그런 바운더리를 침해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좀 기분이 안 좋고 예, 그 힘들어집니다. 예, 그런데 예, 겉에 이렇게 지위를 조금 이렇게 인정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좀 약간 권위주의적인 사람들은 좀 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 겉에 이제 지위가 그 인정을 못 받는 것보다도 그런 이제 바운더리를 침해 여러분들 여러분들 시간이라든지 여러분들의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침해받았을 때 더욱더 기분이 안 좋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극적 공손 표현이 적극적 공손 표현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교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갖고 2교시 수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